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의대 손옥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리비전 토탈리에서 본 디펙트의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공관절 리비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여섯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디포머티를 커렉션하고 스테이블하고 페인프리한 아티큘레이션을 만들고 레인지 오브 모션을 펑셔널하게 만들고 소프티슈 커버리지를 하고 인펙션을 서브사이드 시키는 게 사실 리비전 TK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우리가 본그래프트가 중요한 이유는 조인트 라인의 엘리베이션을 막아서 적절한 모션과 스테빌리티가 있는 관절을 만들어 주는데 본그래프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리비전 클래시피케이션을 컴플렉시티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본 디펙트라는 측면이 항상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환자의 컴프로마이즈와 같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본 디펙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 디펙트의 원인은 그림과 같이 오스테올리시스나 인펙션, 인스타빌리티,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 아까 백이철 교수님 하듯이 리무브 하다가 본 로스를 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펙트 사이즈를 고려할 때는 디펙트는 사이즈, 뎁스, 로케이션, 쉐입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필링 머티리얼은 시멘트부터 커스텀 메이드 임플란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디펙트를 교정을 합니다.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컨테인 디펙트는 대개 우리가 본그래프트로 메울 수 있지만 넌 컨테인 디펙트는 본그래프트로 메울 수가 없고 사이즈는 보통 1, 2cm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아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장 흔하게 쓰지만 앵글 클래시피케이션은 콘다일이 양쪽에 인발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오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나 시멘트 머티리얼을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나 작아보면 리사이클링 시켜서 하는 법이나 벌키한 알로그раф트를 사용하거나 혹은 모셀라이즈드 알로그раф트를 사용하거나 이런 본그래프트 메소드가 있고 메탈 오그멘테이션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블락 그리고 트라베큘라 메탈 슬리브 등 다양한 최근 들어서 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메이드 임플란트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튜머 프로세시스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시면 피머 사이드나 티비아 사이드나 리가멘트가 인택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피머의 에피콘다일까지 인발브 한다면 굉장히 컨스트레인드한 타입을 쓸 수밖에 없고 벌키한 알로그раф트나 아니면 메가 프로세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티비아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TT를 인발브 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게 사실 임플란트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에 또 이 본 디펙트를 나누는 걸 보면 컨테인 타입은 우리가 쉽게 커버리지 할 수 있지만 심한 언컨테인 타입은 아까 말하는 이 메가 프로세시스나 다양한 이런 프로세시스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볼로스를 보면 아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ABC형으로 나누고 이렇게 보시면 1, 2, 3형으로 나눠져 있고 심할수록 사실은 이 메가프로세시스나 콘이나 아니면 슬리브까지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디펙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입 1, 2 디펙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게 시멘트인데요. 시멘트는 사이즈가 되게 작은 디펙트는 우리가 손쉽게 수술장에서 바로 메꾸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트리트먼트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옐로이란 본 네크로시스나 바이오메케니컬 프로퍼티가 떨어지고 시링키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시멘트만으로 라지 디펙트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크루를 받거나 스테바이즈 시켜서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서 이 디펙트를 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지만 라지 디펙트에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시면 작은 디펙트는 본그라프트나 커스터마이즈 프로세시스나 이 시멘트만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야기하지만 라지 디펙트에서는 오스테올리틱 리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스텐과 같이 써도 생기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토로그스 본그라프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사이클링 본그라프트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올드에이지이기 때문에 딴 데서 본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같으면 커팅본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지만 리비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인 타입 디펙트가 있을 때 이렇게 본 그래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언넌 포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토로그스 본그라프트로 해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례를 보시면 인펙션 때문에 환자가 내원을 했던 환자인데 DM도 있고 우리가 리무브를 하면서 보시면 앞쪽에 페모랄 본 쪽에 로스를 많이 시키고 슬로피 이니셜에 많았기 때문에 뒤쪽 슬로피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안쪽에 미디알 쪽에 TBR 사이드에는 본그라프트를 했고 우리가 디펙터를 만들었던 부분에는 시멘트 필링을 해서 이렇게 오그멘테이션 했고 조인트 라인 맞추기 위해서 오그멘테이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병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탈 오그멘테이션입니다. 메탈 오그멘테이션도 과거보다는 종류가 많아졌고 티비아 쪽은 한 2cm까지, 피머 쪽은 대개 12mm, 15mm까지 카바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타피지얼 본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것만 된다면 굉장히 메리트를 가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 정례를 보시면 오스테올리시스 되고 메탈 브로키지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리무브를 하면 볼로스가 굉장히 많지만 10mm 오그멘테이션하고 디스탈도 12mm 오그멘테이션 하면 이렇게 비교적 리컨스트럭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오그멘테이션은 비교적 우리가 모든 리비전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비전의 결과도 보시면 11년 팔로업에 92%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지, 우리가 이제 사실 어려운 거는 이런 라지 디펙트들이 오스테오포로시스도 생기고 이런 라지 디펙트들이 이제 점점 많이 온다는 겁니다. 라지 디펙트가 사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아까 같은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할 때는 메타피지알 본이 스포트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는데 라지 본 디펙트는 결국은 알로그라프트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메탈 슬리브나 콘 이런 거를 병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그라프트는 우리가 칩본과 스트럭처럴 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유니온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조기에 운동을 시키기 어렵고 특히 스트럭처럴 알로그라프트는 스트렉스 프랙처나 non-union이라든지 이런 걸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로그라프트의 빈도는 사실은 조금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컨테인 디펙트, 라지 디펙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라지 디펙트가 있더라도 이 컨테인, 죄송합니다. 모셀라이즈 본그라프트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셀라이즈 알로그라프트는 컨테인 디펙트에는 비교적 좋지만 넌 컨테인 디펙트에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같은 70세 남자 환자인데요. 미디알 라테랄 콘다일이 이렇게 다 깨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알로그라프트 없이 리컨스트럭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페모랄 헤드를 이용해서 양쪽에 콘다일을 만들어주고
모아 힌지드 타입, 로테이팅 힌지 폼의 프로세시스를 써서 픽세이션해서 환자를 걸릴 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73세 이 케이스는 티비아 쪽에 보시면 라지 본 디펙트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본 디펙트가 있으면 결국은 인스타빌리티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오그멘테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어서 이런 경우에 페모럴 헤드를 리밍을 해서 이렇게 그라프트를 하시면 이렇게 환자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런 타입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모럴 헤드를 이용한 스트럭처럴 알로그라프트에 소개를 드렸고요. 그렇지만 아예 미디알 콘다일이, 페모럴 콘다일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스트럭처럴 알로그라프트, 디지털 피머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디지털 피머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 로테이팅 힌지 타입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하고 환자를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트럭처럴 알로그라프트는 결국 스트레스 프랙처도 문제고 인펙션에 대한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점점 사용 빈도가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온 과거에서 MBT 리비전 트라이인데요. 슬리버도 사실은 메타피지알 본 로스가 있을 때 로드와 함께 사용하면 셀프 얼라인먼트가 되고 로테이팅 플랫폼의 테크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인지 오브 모션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푼갈 인펙션으로 프로스탈락을 했는데 환자가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보시면 본 로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티비아의 메타피지스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 메타피지알 슬리브를 쓰면은 여기는 우리가 칩본 알로그라프트와 동시에 시행을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는 다음은 메타피지알 콘입니다. 이런 메타피지알 콘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디펙트를 커버리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오피 타임을 줄일 수도 있고 디지즈 트랜스미션도 없고요. 바이올로직 픽세이션이 가능하고 듀어러블한 픽세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 크기가 작아서 이런 라지 사이즈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 남자 환자인데요. septic 누적을 여러 차례 인펙션이 됐던 환자입니다. 인펙션이 되고 여러 차례 데브리먼트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본이 다 녹아 있고 버로 이제 인펙션 시멘트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디펙트 에어리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티비아 사이즈의 디펙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올드 에이지 이러기 때문에 메타피지알 콘을 쓰면은 바로 우리가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메타피지알 콘과 함께 픽세이션하고 워킹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메타피지알 콘을 썼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 환자도 인펙션이 됐는데 이게 인펙션이 된 것 치고는 사실은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있을 정도로 리무브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TBR 컴포넌트가 잘 픽세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나면 실제로 보시면 본 로스가 엄청납니다. 티비아 쪽에 특히 미디알 쪽에 여기 시멘트가 새는 거 보면 이쪽까지 디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비전 할 때 그냥 우리가 이 오그멘테이션으로 리비전 하는 경우면 이쪽이 약해서 디스탈 피부에서 부러지거나 메디알 콘다일에서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메디알 티비알 콘다일에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스킨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차례 리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알 쪽에 가스로커네뮤스 플랩을 돌리고 콘을 이용하면 조기에 웨이트 비어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콘의 사용도가 점점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84세 여자인데요.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인펙션 때문에 내원했는데 우리가 리무브를 사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리무브를 굉장히 잘해서 거의 볼 로스 없이 했는데 오스테오포로시스가 굉장히 심하면 이렇게 넓어져 버립니다. 넓어져 버리게 리무브를 잘하더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라지 디펙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콘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바로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할 정도로 스테빌리티를 주기 때문에 이런 콘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콘의 사용은 점점 느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도 보시면 레디오 루스드 라인이나 루저닝이 잘 없고 굉장히 이펙티브하다고 많은 보고들이 있지만 리인펙션이 됐을 때 리무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TK에서 라지 디펙트를 하는 방법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스트럭처럴 알로그라프트, 메타피지얼 슬리브, 포러스된 타이타늄 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텐타늄 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점점 이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콘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아예 이제 이 본이 로스가 되고 인펙션으로 해서 아예 절단을 하실 정도의 그런 환자한테서는 제가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메가 프로세시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가 프로세시스를 이용해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쉽게도 투모 프로세시스 외에 메가 프로세시스가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프로세시스는 결국은 하이 액티비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로우 디맨딩 액티비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용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어셉틱 루저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 액티비티 환자한테는 사실 하기 어렵고 로우 디맨딩한 사람들한테 하면 웨이트 베어링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메가 프로세시스, 투모 프로세시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리프로스테틱 프랙처도 여러 번 되고 인펙션도 여러 번 돼서 환자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튜머 프로세시스를 했는데 겨우 걸어 다니는 정도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 프로세시스는 어쨌든 간에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펙션도 리커하거나 루저닝, 특히 오세오리틱한 그런 루저닝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본 디펙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의 알고리즘, 앞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최근 2019년도에 프리티카 등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서바이벌 레이트가 한 92.1%, 리비저이라고 결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레이트가 92.1%고 레인지 오브 모션도 110점 정도 됩니다. 물론 환자의 만족도에서는 떨어지겠지만 이런 리비전을 잘 하면은 우리가 환자를 워킹이 가능한 그런 환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그라프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본그라프트나 시멘트 필링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라지 디펙트 있을 때는 이 메탈 오그멘테이션, 시멘트, 스트럭처럴 알로그라프트나 콘, 그리고 메가 프로세시스 다 컴바인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본 디펙트는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예측할 수 없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알로그라프트나 메탈 오그멘테이션이나 메타피지얼 콘을 다 준비해가 들어가셔야 되고 임플란트도 보면 힌지드 타입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 가야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